오늘 미션이 떴다. 서울 대림로 4X번길, 폐교 운동장. 신장 이식 수술. 도너는 18살 여자애. 아이스갑 벌려고 온 애란다. VIP는 50살 사모님. 피 한 방울 값까지 계산하는 인간. 언제나 그랬듯 누군가는 팔리고 누군가는 산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르다. 보통은 밤이었는데 오늘은 저녁 6시다. 햇살이 아직 살아있는 시간. 이상하네.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햇빛이 내 볼을 스쳤다. 따뜻했다. 그 단 한 줄기 온기만으로도 마음 어딘가가 미세하게 녹아내렸다. 난 차를 몰았다. 엔진음이 도로 위에서 낮게 진동했다. 창문 밖으로는 붉은 노을이 흘러가고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엔 어쩐지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햇살이 눈부셔서인지 아니면 마음이 흔들려서인지 그 경계가 잘 구분되지 않았다. 문득 떠올랐다. 한준 오빠. 그 파스타집, 와인잔, 그리고 그 한마디. 좋아한다고. 그 웃음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나는 짧게 피식 웃었다. 아, 미친.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다. 이 일에서 감정은 독이다. 한순간의 따뜻함은 곧 실수로 이어진다. 오늘은 흔들리지 말자. 나는 낮게 중얼거렸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안엔 어딘가 불길한 예감이 숨어 있었다. 마치 하늘이 오늘만큼은 나를 시험하는 것처럼. 차를 몰고 골목으로 들어섰다. 낡은 철문이 보였다. 그 너머로 폐교 운동장이 드러났다.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을 곳이 이젠 피와 장기의 냄새로 바뀌어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 죽음이 사는 곳. 밤마다 보던 검은색 대포차 버스가 오늘은 달랐다. 해가 지는 저녁 석양이 버스의 철제 외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 빛이 반사되어 눈을 스칠 때 순간 이상한 착각이 들었다. 언젠가 그 버스가 누군가를 죽이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곳처럼 느껴졌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말도 안 돼. 중얼거리며 시선을 돌렸다. 그런 감상은 이 세계에선 사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 따뜻한 착각을 쉽게 떨쳐낼 수 없었다. 강 이사가 담배를 피우며 날 기다리고 있었다. 왔나 시그널. 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오늘은 날이 밝네. 느낌이 좀 다르지? 날씨 탓이야. 나는 짧게 대꾸하였다. 버스 문을 여니 기구 특유의 향과 소독약 냄새가 동시에 밀려왔다. 공기엔 여전히 미세한 열기가 남아 있었다. 창문 틈으로 흘러드는 햇살이 스테인리스 위에서 은빛으로 반짝였다. 이상하게 예뻤다. 순간 그런 생각이 스쳤다. 세상도 이렇게 반짝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나는 글러브를 꼈다. 라텍스가 손끝에 달라붙으며 현실이 다시 손에 잡혔다. 수술 시작. 짧게 말했다. 혈압 90에 60. 간호사 연희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그녀의 손은 빠르고 정확했다. 멸균 천을 덮고 수액 라인을 점검하고 내 눈빛 하나에 맞춰 움직였다. 우린 오랜 시간 손끝으로 대화하는 사람들이었다. 도너 산소 포화도 97. 마취 깊이 안정적입니다. 좋아. 시작하자. 메스를 쥐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바늘 끝이 살결을 스치는 감각, 피하층을 지나 신장의 윤곽을 드러내는 촉감. 그건 이미 내 손에 익은 악보 같았다. 한 번의 호흡, 한 번의 절개. 피의 리듬에 따라 메스가 춤을 췄다. 정맥 클램프. 연희가 즉시 기구를 건넸다. 찰칵 금속이 맞물리는 소리가 정적을 가르며 울렸다. 신장은 고요히
그러나 생생히 뛰고 있었다. 나는 혈관을 정리하고 절단선을 계산했다. 클램프 풀기. 타임 딜레이 2초. 네, 시그널림. 2초. 피가 멈추고 이어지는 흐름. 심장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미세하게 떨렸다. 적출 완료.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 차가움이야말로 나의 방어막이었다. VIP의 수술대 쪽으로 옮겨졌다. 공기의 온도가 달라졌다. 그녀는 50대 중반,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몸속은 이미 한계를 넘어 있었다. 심박수는 불안정했고 혈류 재개 전부터 미세한 부정맥이 잡혔다. 혈류 재개 3분 전. 준비 완료. 연희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손끝으로 봉합 라인을 확인했다. 혈관의 단면이 마치 가느다란 실핏줄처럼 반짝였다. 문화 포인트 클리어. 이식 신장 체온 유지 확인. 온도 36.4도 퍼펙트. 메스를 내려놓고 미세 핀셋을 들었다. 혈관과 혈관을 잇는 과정은 신의 손놀림을 요구했다. 이의 흔들림도 0.1초의 지연도 허락되지 않는다.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세상은 멈춘 듯 고요했다. 정맥 연결 완료. 동맥 연결 10초 후 바로 요관 연결. 혈류 재개 준비. 3, 2, 1. 순간 클램프가 풀렸다. 피가 한 줄기 붉은 강처럼 흘러들었다. 죽어있던 심장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 붉은 빛이 점점 번지며 다시 살아났다. 모니터에 심박이 떴다. 삐삐삐. 연희가 숨을 내쉬며 속삭였다. 정상 리듬 회복. 나는 짧게 말했다. 이식 성공. 그 한마디로 버스 안의 긴장이 풀렸다. 강 이사가 뒤에서 손뼉을 쳤다. 역시 시그널이지. VIP는 살았네. 오늘도 완벽했어. 그의 말은 늘 그랬듯 이 세계의 법칙이었다. VIP만 살리면 그걸로 끝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시선은 자연스레 도너 쪽으로 향했다. 모니터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심박 30, 혈압 급락. 연희가 놀라 외쳤다. 시그널님, 도너 산소 포화도 60m로 떨어집니다. 강 이사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만두지. 어차피 약에 쩔어 죽을 몸이야. 나는 대답 대신 장갑을 다시 꼈다. 아니, 아직 끝 안 났어. 야, 시그널. 그럴 필요까지는. 글러브. 짧게 내뱉은 한마디에 연희가 즉시 글러브를 건넸다. 나는 곧장 도너 쪽으로 다가갔다. 피부색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마약성 진통제 과다 투여 반응, 호흡 근육 마비가 시작된 상태였다. 연희, 아트로핀 0.5mg, 인투베이션 준비. 네. 손끝이 자동으로 움직였다. 기도 확보, 산소 주입, 흉부 압박. 심박 회복 없다. 에피네프린 추가. 1앰플 주입 완료. 리듬 확인. 삐삐. 잠시 멈췄던 선이 다시 깜빡이기 시작했다. 심박수 45, 52, 60. 서서히 살아났다. 연희가 숨을 내쉬었다. 살아났어요.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은 그냥 살려야 할 것 같았어. 강 이사가 비웃듯 말했다. 아, 시그널. 너답지 않네. 그 애 살려봤자 누구도 모른다. 그럴 필요까지 있나? 나는 무표정하게 글러브를 벗었다. 피가 말라붙은 손끝이 이상하게 무거웠다. 몰라도 돼. 나는 그냥 오늘은 그래야 할 것 같았어. 그 말에 강 이사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피식 웃으며 담배를 물었다. 나는 그 냄새 속에서 이상하게도 오래된 따뜻함을 느꼈다. 오늘 나는 2명을 살렸다. 죽어가던 VIP, 그리고
이미 포기된 도너. 한쪽은 돈으로 생명을 샀고 다른 한쪽은 절망 끝에서 생명을 붙잡았다. 그 두 생명이 내 손끝에서 나란히 숨을 쉬었다. 난 시스템일 뿐이다. 그게 내가 스스로에게 세운 마지막 선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 선이 흐려지고 있었다.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지만 그 박동은 냉정이 아닌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게 나를 불안하게 했다. 나는 지금 두 사람을 살린 걸까? 수술 중 감정을 가져버린 걸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답을 찾기 전에 나는 일부러 고개를 저었다. 그만 생각하자. 버스의 엔진이 다시 걸렸다. 철 냄새와 오일 냄새가 섞인 공기가 내 뺨을 스쳤다. 그 안에서 나는 여전히 시그널이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날 밤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에 비친 불빛이 심장박동에 맞춰 미세하게 흔들렸다. 눈을 감으면 도너의 희미한 숨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살아있을까? 그 한마디가 귓속에 남았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를 비웃었다. 이제 와서 그런 게 무슨 소용이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꿈속에서 그 도너의 얼굴이 보였다. 하얗게 질린 얼굴, 얇은 숨결, 그리고 미세하게 떨리던 손가락. 그녀가 내게 속삭였다. 살려줘서 고마워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다가 깨어났다. 아침은 너무 밝았다. 햇살이 창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왔다. 그 빛이 내 얼굴을 덮는 순간 나는 다시 의사복을 입은 신호로 돌아왔다. 출근길 내내 머릿속은 복잡했다. 전날의 피냄새가 아직 손끝에 남아 있었다. 병원 건물 앞에 다다르자 하얀 벽과 투명한 유리창이 눈을 찔렀다. 그곳은 늘 깨끗했다. 진료실 문을 열자 데스크 위에 낯선 향이 먼저 반겼다. 아메리카노 한 잔. 그 위엔 손글씨로 쓴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오늘 하루도 웃자. 한준 오빠.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미묘하게 조여왔다. 나는 컵을 들었다. 손끝이 아직 미세하게 떨렸다. 커피는 식어 있었지만 그 향은 유난히 따뜻했다.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가 남긴 글씨 하나가 어쩐지 병실의 기계음보다 더 크게 들렸다. 한준 오빠. 그의 이름을 속으로 천천히 불렀다. 그가 나를 바라보던 눈빛, 파스타집에서의 말들, 그 모든 장면이 스쳐갔다. 좋아한다고. 그 말이 내 귓가에 다시 맴돌았다. 나는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다. 환자들이 병원 앞 벤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고 있었다. 그 모든 장면이 너무 현실적이었다. 웃자. 메모의 마지막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그 글씨를 바라봤다. 그리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과 단맛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 온도가 묘하게 생생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흥얼거렸다. 익숙한 멜로디. 창밖에서 아침 햇살이 쏟아졌다. 그 빛이 커피잔 속에 반사되어 내 손끝을 물들였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오래 머물지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만큼은 분명히 시그널이 아닌 그저 한 사람 신호였다. 차가운 냉정함과 따뜻한 온기가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이상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어쩌면 나도 이제 조금씩 인간으로 돌아가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약골이었다. 운동장에서 오래 뛰면 숨이 찢어졌고 겨울이면 손끝이 파랗게 질렸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올라간 뒤부터는 맞고 돈 빼앗기는 게 일과였다.
소위 말하는 찐따.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없어도 되는 존재. 그날도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늘 그렇듯 일진들이 모여있는 골목. 가방끈을 3개 쥐고 고개를 숙인 채 발만 보며 지나가려 했다. 야, 너 이리 와봐. 가장 목소리가 큰 놈이 손짓했다. 내 돈, 네 주머니에 잘 있나? 키득거리는 웃음, 발끝으로 바닥을 툭툭 차는 소리. 나는 주머니를 뒤적였다. 동전이 손바닥에서 딸깍거렸다. 그때 배로 발길질이 들어왔다. 숨이 끊겨 나왔다. 이 새끼 군뱅이를 먹었나? 왜 이렇게 동작이 굼떠? 또 한 대. 이번엔 뺨. 뺨에서 타는 듯한 열이 퍼졌다. 그리고 갑자기 희고 차가운 손이 내 앞을 스쳤다. 한 여학생이 내 앞을 가로질러 서더니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딱 관절이 꺾이는 소리. 놈이 그대로 바닥에 굴렀다. 다음.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했고 눈빛은 냉정했다. 이런 계집애가. 2번째 놈이 달려들자 그녀는 한 걸음 비켜서며 상체를 낮췄다. 엎어치기. 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뒤통수로 고꾸라졌다. 골목의 먼지가 한 번 흔들리고 조용해졌다. 다음. 빨리. 나 시간 없어. 그녀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얼굴이 창백할 만큼 희고 눈동자는 유난히 맑았다. 3번째 놈이 욕설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다. 야야, 됐다. 가자. 그들은 눈치를 보더니 주랭랑을 쳤다. 남은 건 숨을 몰아쉬는 나와 골목의 저녁 냄새. 그녀는 나를 돌아봤다. 왜 맞기만 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혀가 굳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교복 가슴팍에서 명찰이 반짝였다. 김혜수 체육중학교. 나는 그 이름을 속으로 읊조렸다. 김혜수 체육중학교. 우리 학교 주변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던 유도 스타였다. 시합 나갔다 하면 금메달, 방송에도 몇 번 나왔다던 아이. 고마워. 나는 간신히 그 한마디를 내뱉었다. 목소리는 너무 작아 내 귀에도 겨우 들렸다. 그녀는 잠시 나를 쳐다보다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다음부턴 머리라도 박아버려. 그리고는 가볍게 손을 털고 내 앞을 지나갔다. 그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심장이 아니라 몸 전체가 뜨거워지는 느낌이었다. 그녀의 뒷모습이 저녁 햇살에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 길고 단단한 그림자 속에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나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책상에 앉아도 밥을 먹어도 머릿속엔 혜수의 얼굴만 떠올랐다. 그 하얀 얼굴, 시크한 눈빛, 그리고 머리라도 박아버려라는 말. 이상하게도 그 말이 자꾸 귓가에서 울렸다. 난 할 수 있는 게 뭐지? 생각에 잠겼다. 도망만 치고 맞기만 하던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녀처럼 강해지고 싶었다. 누군가에게 맞서고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문득 떠올랐다. 아무리 일진이라도 손도 못 대는 존재가 있었다. 김수호. 전교 1등. 누구도 그를 건드리지 않았다.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머리가 너무 좋아서. 선생님이든 학생이든 그를 건드리면 손해였다. 그는 사람을 때리지 않고 사람을 무너뜨렸다. 논리와 말, 스마트한 머리로.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내 인생의 2개의 방향을 떠올렸다. 하나는 힘, 다른 하나는 두뇌. 해수처럼 강해지든지 수호처럼 이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밟히며 살아야 한다. 책상 위의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나는 손을 주먹 쥐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두고 봐. 나도 언젠간
이제 공부는 일상이었다. 공부하다 코피가 떨어지면 그냥 손등으로 닦고 노트를 다시 펼쳤다. 눈 밑은 늘 시커멓게 변했고 손끝에는 샤프심 자국이 파였다. 밥 먹는 시간도 부족해 컵 라면으로 버텼고 잠은 사치였다. 책상 앞에 앉아있지 않으면 불안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게 두려웠다. 아니, 멈추는 게 두려웠다. 학교에선 여전히 무리의 표적이었다. 야, 찐따, 오늘도 공부냐? 야, 네가 아무리 공부해도 안 돼, 알겠냐? 비웃음이 뒤에서 따라왔지만 그 소리가 나를 밀었다. 그들의 웃음이 내 연료였다. 나는 교실 뒤편 맨 구석 자리에 앉아 칠판의 글자를 베껴 썼다. 교과서의 밑줄을 3번, 4번 긋고 펜이 닳을 때마다 새로운 걸 샀다. 책상 아래엔 항상 종이컵과 물병이 있었다. 졸음이 올 때마다 찬물을 들이켰다. 그 물맛이 해수의 목소리처럼 날 깨웠다. 다음부턴 머리라도 박아버려. 그 말이 내 하루의 신호였다. 그녀가 내게 남긴 그 한마디는 이상하게도 욕이 아니라 명령처럼 들렸다. 중학교 1학년 중간고사, 전교 50등. 성적표를 손에 쥔 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종이에 적힌 숫자는 냉정했고 교실 구석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잔인했다. 야, 공부를 그렇게 하고 전교 50등이야? 하긴 생긴 것도 찐따잖아. 그 말들이 귓가를 때릴 때마다 내 속에서 뭔가가 조금씩 부서졌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단단해졌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책상 앞에 앉아 울었다. 눈물이 아니라 분노였다. 그래, 두고 봐. 나는 해수처럼 강해질 거야. 내 방식대로. 그때부터 하루가 달라졌다. 학교가 끝나면 바로 도서관 문 닫으면 독서실, 밤 12시 넘어 돌아오면 방 불 끄고 책상에 앉았다. 책상 위엔 늘 코피가 마른 자국이 있었다. 하루 2~3번씩 터져나오는 코피는 이젠 일상이었다. 휴지를 말아 코에 박고 문제를 풀었다. 손끝이 떨려도 펜은 놓지 않았다. 눈꺼풀이 내려오면 찬물로 세수를 했다. 허벅지를 샤프로 찔러가며 외웠다. 머리 위 형광등 불빛은 내게 유일한 태양이었다. 1학년 2학기 말 성적표를 봤던 날 담임이 나를 쳐다봤다. 제 동직 20등. 많이 올랐다.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첫 승리였다. 교실 밖으로 나오자 겨울 바람이 매섭게 불었다. 코끝이 시렸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나는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해수야, 나 조금은 변했어. 2학년. 수호는 여전히 전교 1등이었다. 누가 봐도 완벽한 학생. 교사들이 칭찬하고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존재. 그 옆을 지나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손이 주먹이 되었다. 이제 곧 잡는다. 그 한 문장이 내 신앙이었다. 하루 평균 공부 시간 16시간. 교재는 교과서를 넘어 대입 문제집까지 풀었다. 학교에선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있었지만 시험이 가까워지면 내 머릿속엔 세상에 오직 하나의 소리만 울렸다. 이겨라. 눈이 아파 안대를 하고도 공부했다. 손목에 파스 냄새가 배어도 펜을 놓지 않았다. 집은 잠만 자는 곳이었고 밥은 그냥 연료였다. 나는 인간이 아니라 기계가 되어갔다. 그리고 3학년 중간고사. 전날 밤 머리가 지끈거렸다. 너무 과열된 엔진처럼 내 뇌가 타들어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번엔 끝낸다. 손끝이 떨릴 만큼 펜을 꽉 쥐었다. 시험이 끝나고 일주일 후 복도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웅성거림이 이어졌다. 야, 봤냐? 전교 1등 바뀌었다.
김수호 아니래. 이번엔 제 동직이래.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천천히 걸어가서 성적표를 봤다. 1등 제 동직. 내 이름이었다. 그 아래에 2등 김수호. 손끝이 떨리고 시야가 흐려졌다. 이게 꿈인가 싶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석양이 젖은 운동장 위를 걸었다. 그때 문득 몇 년 전의 골목이 떠올랐다. 유도복을 입은 소녀, 김혜수. 그 차가운 눈빛, 다음부턴 머리라도 박아버려. 그 말이 다시 귓속을 울렸다.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혜수야, 나 박았다. 이번엔 머리로. 성적표 글자 전교 1등체 동직. 누구도 몰랐지만 그날 난 세상 전부를 얻은 기분이었다. 코끝이 찡하고 눈앞이 흐려졌다. 그리고 떠오른 얼굴 하나. 그때 그 골목에서 나를 구해준 여자. 유도복 입고 결승전에서 포효하던 김혜수. 그녀는 여전히 같은 하늘 아래 있었다. 다만 다른 길을 걷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녀를 잊지 못했다. 그날 이후 내 모든 노력엔 이유가 생겼다. 언젠가 그녀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이 되자. 서울고등학교 입학. 모두가 천재처럼 공부하던 곳에서도 나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노트 정리부터 시작했다. 문제가 풀릴 때마다 그녀의 이름을 떠올렸고 막힐 때마다 유도장에서 땀 흘릴 그녀를 상상했다. 책상 위엔 코피 묻은 휴지와 식은 커피뿐이었지만 그건 내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거였다. 나는 그저 문제를 풀었다. 문제집 한 장 한 장이 그녀에게 다가가는 거리였다. 혜수는 체육고로 진학했다. 신문마다 그녀의 이름이 실렸다. 최고 김혜수, 전국체전 2연패, 서울 최고의 유도 여왕. 나는 그 기사를 오려 공책 맨 앞에 붙였다. 누가 보면 이상한 짓이었겠지만 그건 나만의 약속이었다. 그녀는 나를 몰랐고 나는 그녀를 잊지 않았다. 그녀는 유도로, 나는 공부로. 서로 다른 세계에서 똑같이 버텼다. 서울고 1학년 중간고사, 전교 3등. 2학년엔 2등. 그리고 3학년, 전국 모의고사 1등. 내 이름이 기사에 실렸다. 서울고 최동직, 전국 1위. 혜수야, 나 이제 조금은 내 곁에 설 수 있을까? 그 말이 가슴 안에서 조용히 울렸다. 나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봤다. 멀리 체육고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 안 어딘가에서 그녀가 있을 것이다. 매트를 밟으며 또다시 유도복을 조이는 그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몰랐다. 내가 왜 이렇게 버텼는지, 왜 이렇게 공부했는지. 하지만 괜찮았다. 언젠가 알게 될 날이 오겠지. 그땐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내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그날 이후 나는 스스로에게 이름을 붙였다. 동쪽 이스트 해가 떠오르는 방향. 그녀가 모르는 사랑, 하지만 나에겐 전부였던 사랑. 그건 욕망이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였다.